안녕하세요. 멘토링 연구소의 윤성화 소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청년부 진로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이 비전 스쿨의 내용들을 하나씩 공개를 할 예정인데요. 지난번에는 토론과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겠다, 그리고 실제로 교육안을 발송을 메일로 해드렸고, 그 메일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제가 영상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지금 우리가 비전 스쿨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짧게는 1년, 좀 길게는 2년 정도 시간이 들여가지고 교회 청년들의 진로를 찾아주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비전 스쿨 수업은요, 월 2회, 2주마다 한 번씩 모여서 수업을 하는데, 수업을 2주마다 한 번씩 듣고요, 과제나 혹은 미션을 받아가고, 살아가는 그 2주 동안에 자기가 직접 그 과제를 먼저 해보고 나서 그 피드백을 듣고 또 다음 과제를 받아가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매주 그걸 좀 토막토막을 내서 매주 청년부에서 쓸 수 있게끔 조금은 짤막한 강의로 찾아뵈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저희가 원래 수업을 할 때는 한 4시간 정도 수업을 합니다. 그거를 지금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되는 이런 짤막한 강의로 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길면 또 청년부들이 따라오기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짧게 구성을 할 텐데, 그러면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52회 정도의 주일을 저희가 섬길 수가 있는데, 그 주일마다 어떤 구성으로 우리가 수업을 한번 해볼 건지, 그 교육안 전체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조금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적인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도 앞으로 이런 거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실 것은 무엇이고, 또 스스로 연습을 하셔야 될 게 무엇이고, 또 반대로 청년부에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청년부 진로 수업, 첫 번째 수업으로 본격적으로 우리 아카데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청년부들한테 어떻게 진로 수업을 하셔야 되는지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개론 특강. 말 그대로 우리가 앞으로 1년 정도의 커리큘럼으로 어떤 것을 배울 것이고, 또 기본적인 미션들이 어떻게 나가는지 배워볼 텐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진로 수업에서 무엇을 배우나요? 라고 정해봤습니다. 참 이게 그 진로 수업을 한다는 게요, 한 번의 특강으로 찾아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작업들이 좀 필요하고요. 또 진행하시는 사역자분들께서도 청년 한 명 한 명에 대해서도 되게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관심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씩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레 겁먹지 마시고요. 저랑 같이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하나씩 배워가셔서 이거를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로 변형시켜서 청년부한테 전달하셔도 되고요. 설교 내용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입부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게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충 살자 시리즈, SNS를 하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나씩 담아두고 있는 건데요. 대충 살자, 요즘에 트렌드라고 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게 아서라는 캐릭터인데, 대충 살자, 귀가 있어도 관자놀이로 노래 듣는 아서처럼, 잘 보면 귀가 있는데, 그죠? 관자놀이에 헤드폰을 해놓고 이렇게 듣고 있죠. 또 반대로 방송에서도 비슷한 거 있습니다. 네, 대충 살자, 코드도 안 꽂고 다림질하는 유여주 씨처럼 이렇게 보는데, 이게 제가 강연을 할 때 왜 먼저 보여드리냐면은, 요즘에 청년들의 삶이 그렇게 노력해서 살지 말자, 뭐 열심히 살지 말자, 그냥 오늘을 즐기자, 까르페 디엠 혹은 욜로,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트렌드적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맞긴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복을 뒤로 미루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를 알고 살아가는 게 훨씬 좋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청소년 혹은 청년부를 대상으로 진로 교육을 하는 이유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하고 조금 더 원론적인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년부들한테도 이렇게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 진로 수업을 하는, 혹은 이 비전 스쿨이라는
이 아카데미를 하는 목적이 뭔가 물어봤을 때는 저는 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딱 한 줄로 요약이 될 수 있어요. 네, 실력 있는 크리스찬들을 양성하는 것. 근데 이게 왜 우리의 목적이 되는지 한번 보면요. 이 실력이란 의미는 자신의 일에서 객관적인 경쟁력을 갖춘 상태를 실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나 혼자의 주관적인 실력이 있는 것도 안 되고요. 과대평가받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객관적으로 봐도 이 사람은 실력 있다 정도의 어떤 역량을 갖추는 걸 1차 목표로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크리스찬이 되기 위함입니다. 신앙인을 정의를 할 때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다른 건 몰라도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 돈에 있거나 어떤 명성에 있거나 혹은 뭐 직업을 잘 갖는 거에 있지 않고요. 복음의 전파에 있는 사람들을 크리스천 혹은 기독교인 혹은 신앙인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진로 수업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요, 실력이 있는 크리스천들을 양성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를 절대로 1년 동안의 아카데미를 공개하는 그 강의한 동안에 잊어먹지 않도록 밸런싱을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때 보면요. 사실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말씀 사역자는 아니기 때문에 크리스천의 영역을 자꾸만 놓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신앙은 잘 되고 있느냐, 기도는 잘 하느냐, 하루에 뭐 한 장이라도 말씀을 잘 읽고 있느냐를 자꾸 점검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이 강의를 들으시는 사역자분들이 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파트를 더 열심히 이제 코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강의 안에서는 그래서 실력 파트 있죠. 자신의 일에서 객관적인 경쟁력을 갖춰진 상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거 있는지를 배워볼 테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강의안을 공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수업의 구성은 첫 번째 스텝은 기초적인 습관을 갖추는 스텝을 가장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상이라든지 독서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데 하나씩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우리 비전 스쿨을 들어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거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이걸 가장 먼저 합니다. 나중에 오늘 그 미션도 나갈 거지만 왜 이게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중요한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일찍 일어나려면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됩니다. 그럼 일찍 잠자리에 들고 싶으면 내가 뭔가 유혹적인 거나 소비적인 이런 컨텐츠를 포기하는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갖추기 위해서는 안 좋은 습관을 버려야 되는구나를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통제력을 키우는 훈련을 되게 많이 강조하는 편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청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면요. 개개인의 어떤 역량의 부족이라기보다는 그냥 마음적으로 어떤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져서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그 시간을 관리를 못하고 또 체력을 분배를 못해서 결국에는 결국 안 좋아지는 이런 패턴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통제력을 키울 수 있는 훈련, 쉴 때 쉬고, 할 때 하고, 또 밥 먹을 때 밥 먹고, 잘 때 자고,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고, 이거를만 키우는 것도 되게 힘든 과정인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런 스스로의 통제력을 많이 못 키우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기초 체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하루에 20분씩 30분씩 걷는 훈련도 되게 많이 하고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주기적으로 연속지기 훈련을 합니다. 이제 훈련을 시작하다 보면요. 지금 청년들의 수준에서는 필요한 역량이 있다 그래서 그 필요한 역량을 해낼 수 있는 체력이 동시에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어려운 거 할 것 같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체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각자한테 맞는 미션들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루가 규칙적으로 바뀌면 이 무기력이라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진로 상담을 해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학습되어 있는 무기력에 빠져 있는 교회 청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음란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게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이성에 대해서 또 혹은 잦은 실패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다양한 방식의 무기력을 경험하는 세대가 그 지금의 교회 청년의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들을 훈련해야 되는지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이 아카데미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꾸준하게 공통 과제로 나가는 거는 이 꾸준하게 독서하는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비전 스쿨이라는 수업에서 되게 많은 멘티들이 지금 뭐 한 100명 남짓하게 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 모든 멘티들이요, 2주에 한 권 정도의 책을 읽어냅니다. 되게 신기한 일이죠. 평생 한 권 정도의 책도 읽어보지 않았던 멘티들이 2주에 한 권씩 자기의 책을 읽고 나서 그냥 읽는 데 그치지 않고요, 자기 생각을 덧붙이고 또 토론도 한번 해보고 또 이 책에서 좋은 건 어떤 거였고 나한테 안 맞는 건 어떤 거였다를 분석해낼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요, 이 꾸준하게 독서하는 습관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우리가 읽고 생각하고 또 자기 생각을 말하는 연습을 거의 모든 직무군에서 다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키는 것을 정확하게 하는 거는 우리 아버님 세대 때의 어떤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실하고 근면하고 이런 분들을 원했다면은 지금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를 스스로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힘을 키우려면 독서가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수업 구성의 첫 번째 단계는 기초 습관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제 자아 발견에 대한 부분을 배울 겁니다. 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청년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게끔 하는 훈련을 해볼 겁니다. 사실 이거 직접적으로 물어봐도요, 되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대부분 제가 청년들한테 좋아하는 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대답이 이렇습니다. 여행 좋아하고, 맛있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좋아하고, 뭐 이렇게 대답이 나와요. 사실 그거는 거의 모든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서 자기만의 좋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그냥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본성을 벗어난 혹은 본성을 상회하는 수준의 좋아하는 것, 나만의 좋아하는 거를 나와야 여기서 말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는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고요, 내가 싫어하는 것도 분명히 뭔지를 알아야 이게 나중에 확장이 되면요, 내가 이런 특성을 되게 거부감을 남들보다 좀 많이 느끼고 조금 싫어하니까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직무군에는 안 가야겠다라고 이제 직무군을 제외시킬 수 있는 작업이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 청년들은 싫어하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찾는 거를. 왜 그런지 아세요? 대부분은 뭔가 서로를 위하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내 것을 양보하다 보니까 싫어하는 게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둥글둥글하고 좋지 않나요? 할 수 있지만 호불호가 분명해야 반대적으로 좋아하는 것도 분명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찾아보면 있는데 어떤 상황상 혹은 조금 불편함이 싫어서 내가 싫어하지만 참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내가 이걸 싫어했구나. 그래서 알게 모르게 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구나를 찾아내는 작업들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1번과 2번이 된다 그러면 내가 이런 쪽에 흥미를 가지고 있구나. 그 흥미의 공통적인 특성을 찾아가 보니까 이쪽에 흥미가 있는 것 같다라고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흥미를 기반으로 이것을 내가 좋아하고 또 흥미를 느끼니까 얘를 조금 더 역량적으로 가져오면 나의 강점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글을 찾아볼 겁니다. 근데 사실 저는 직업을 연구하고 직무를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생각보다 자기 흥미를 기반으로 직업을 혹은 자기의 강점을 기반으로 직업을 찾는 사람들이 극히 드문 거예요. 대부분은 연봉이고요.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박수 쳐줄 만한 일이라면 해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가보면 자기한테 안 맞는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절반은 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직무의 미스매칭을 줄여나가는 작업들을 한번 해볼 거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을 다 종합을 해보니까 나의 가치관은 이렇구나. 내가 본질적으로 살고자 하는 삶의 방향성은 이쪽이구나 정도가 방향성이 좀 나올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가치관에다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합쳐주는 작업을 교회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네가 하고 싶은 게 다른 사람을 이런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는구나. 이게 너의 가치관이지.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 여기까지가 사역자분들이 하셔야 되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많이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스텝은 비전 발견 스텝인데요. 여기서 청년들이 조금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약간 스킬적이고 툴적인 거를 되게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직무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플랜을 짜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알아야 될 거 뭐냐면 내가 지금 희망하는 직무가 어떤 역량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이쪽 업계에서는 이걸 원하겠지라고 이렇게 추측하잖아요. 그 추측의 근거를 따라가 보면 대부분 드라마에서 봤거나 지인 중에 한 명에서 들었거나 다르게 말하면 일반화되어 있는 어떤 오류를 기반으로 이 직무 역량을 추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로 한번 펼쳐놓고 맞다 아니다를 검증해가면서 진짜로 필요한 역량은 이거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쪽을 준비하고 있었네. 그래서 진짜 필요한 걸 준비할 수 있는 플랜을 짜는 거. 그게 비전 발견에서 하는 역할인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독서를 되게 강조했잖아요. 그러면 자기 직무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 독서 리스트를 짜는 거를 되게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읽고 생각하고 글 쓰고 하지 않으면 자기 게 안 돼요. 지름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직무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하는 이런 탐구력을 가질 수 있는 습관을 좀 가져볼 텐데 여기서 제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파트는 뭐였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남들이 하지 않는 공부까지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그 터전에서 선교자의 역할을 해내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도 안 주는데 뭐 이렇게까지 공부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니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자. 이런 마음가짐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으면서 하루에 눈을 뜨신다면은 되게 좋은 가치관이 생기는 거고 되게 근본적인 이제 동기부여가 되다 보니까 그냥 열심히 살아야지 보다는 조금 더 이런 근원적인 동기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갔을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휴식할 때와 열심히 해야 되는 순간을 균형을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공부를 많이 하니까 되게 어렵고 또 힘들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안 해봤던 환경들이 노출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제가 요구하는 게 너만의 쉬는 방법은 뭐야?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휴식의 방법을 잘 모르면 열심은 반쪽짜리 열심히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찾아가는 방법도 한번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연간부터 월간, 주간, 일간까지 이 목표를 큰 목표에서부터 작은 목표까지 당겨와서 자기 눈앞에 있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로 작은 단위로 토막내는 작업들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알 것 같지만 실제로 시켜보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예로 제 멘티한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건축사가 되고 싶대요. 아직 고등학생인데 그래서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네가 오늘 하는 일이 뭐야? 오늘 네가 뭐 했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한 게 없어요. 네, 그쵸?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되게 티끌 만한 어떤 거라도 내가 장기적인 목표를 가졌으면은 오늘 내가 어떤 걸 해야 이게 연속작용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현실이 될 수 있는 꿈이 현실화될 수 있는 이런 가시화되어 있는 비전으로 가져올 수가 있는데 오늘 내가 그 상상과 결심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것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로 허황된 꿈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이상주의만 빠지지 않도록 이 계획표를 짜는 법 그리고 내 수준에 맞는 계획을 짜는 법을 좀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이 이 모든 과정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래서 지금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지? 지금 내 분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현직자들은 이렇게 일하고 있지만 앞으로 나는 이 역량을 갖추고 해야 되는구나. 예측해서 하는 공부 있죠. 이거를 정보력이라고 하고요. 이런 정보 분석 훈련은 한국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3D 프린터 같은 걸로 지금 집을 짓는 시대거든요.
지금은 예전에는 뭐 콘크리트를 이렇게 세가지고 인부들을 이제 몇십 명이나 붙여가지고 건물을 세워 올렸는데 기계로 한 달 만에 3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현업에 있는 건축사들도 건축 기술자, 뭐 목공 혹은 뭐 인력 이런 분들이 다른 어떤 전략을 세우지 않는 이상 언젠가는 대체가 되겠죠. 그러면 기계가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지 못하는 건 뭐지를 빨리 볼 수 있는 정보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까지 왔으면 마지막은 멘토 발견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비전 스쿨에서 이런 그 진로 발견 아카데미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는 책과 사람한테 배우는 훈련을 되게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배울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자기 직무만의 어떤 멘토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삶을 살 겁니다라는 비전 선언문이 먼저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비전 발견 단계 끝에 그리고 멘토 발견의 시작에 비전 선언문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한 27부터 했으니까 한 13년 차 이 비전 선언문을 업데이트하고 또 지금 완성돼 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100% 완성은 아니겠지만 저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천들을 양성해서 리더의 비전을 가진 크리스천들, 청년들 양성해가지고 그 직원 100명의 크리스찬다운 기업을 세우는 게 제 인생의 큰 목표거든요. 이런 문장을 만들 때 그냥 결심 한 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앞에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녹아낼 수 있는 문장을 분석하게끔 해서 통계 프로그램을 돌려서 거기서 가장 이제 빈도수가 높은 키워드를 추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장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별로 내가 예를 들어 뭐 직장인 됐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디자이너 직장인이라면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는 이 사람한테 뭔가를 배워야 되는구나. 근데 5년 차부터 10년 차까지의 어떤 디자이너로서의 삶은 안 살아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5년 차부터 10년 차의 삶을 살아본 디자이너 그 중에서도 신앙 있는 분을 찾아가서 그분하고 제가 매칭시켜주는 역할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1강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국에 내가 디자이너로 살아갈 수 있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 없을 뿐이에요. 그럼 제가 그분을 섭외를 해가지고 이제 이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연결을 시켜주는 이 작업을 하고 있어서 스스로 그렇게 찾으려면은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한번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그냥 찾아가면 안 돼요. 찾아가서 인터뷰를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예의는 이렇게 하는 거고 준비는 이렇게 해야 되고 기획서는 이렇게 써야 되고 진행은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인터뷰를 끝난 다음에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야 정말로 자신만의 멘토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를 알려주는 훈련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기 분야의 직무 멘토를 인터뷰하러 가는 작업도 한번 해볼 건데 참 이게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너무 좋지 않을까요? 전라남도 어디에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서울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떤 집사님, 뭐 개발자 7년차 집사님을 찾아가서 앞으로 제가 개발자로 살고 싶은데 그냥 직무만 뭐 열심히 할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게 참 의미 있잖아요. 그런 연결점을 찾아가는 멘토 발견 단계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모든 과정들을 시스템화 시켜서 다르게 말하면 자동화 시켜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를 확장시켜 가는 게 이 수업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 제일 처음에 기초 습관을 다졌고요. 그 다음에 자아 발견, 비전 발견, 멘토 발견까지 이렇게 총 크게 네 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요, 중학생들의 희망사항 혹은 앞으로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이걸 한번 여쭤봤는데 되게 재미있는 통계 자료라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5위가 뭐였냐면은 의사 혹은 의료인이 되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살아야 삶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서 이게 5위였고요. 4위가 뭐였냐면은 유명인사 혹은 지금 우리가 셀럽 같이 인기 있는 사람으로 돼서 그 인기가 있는 것만으로도 돈도 벌고 싶다. 그래서 뭐 연예인이라든지 유튜버라든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자, 3위는 뭐였냐면은 공무원입니다. 3위란 게 놀랍죠, 지금. 자, 안정적인 직업이기도 하고요. 참 이게 저는 좀 슬픈 말이기도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원하셔서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중학생들이. 근데 1위가 뭘 것 같으세요? 네, 1위는 예상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건물주입니다. 네, 부자 돼서 일 안 해도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시던데 사실 그렇지 않은 건물주 되게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1위는 그렇습니다. 근데 2위가 뭘까요? 사실 저는 2위를 보고 참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 2위의 대답이 뭐였냐면요. 그런 거 없다였어요. 자, 중학생들이 됐고, 또 청년의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없어서 꿈도 없다. 그런 거 없다. 그래서 빨리 학교를 마쳤으면 좋겠다. 학교 마치고 빨리 PC방 가서 게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1위부터 5위까지만 봐도 되게 삶의 안정성을 바라거나 혹은 목적이 없거나 혹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기를 원하거나 이게 거의 지금의 살아가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의 목적이라는 뜻이죠. 근데 지금 이 목적들이 현실화되어 있는 혹은 꿈꿨던 사람들이 진짜 이뤄냈던 사람들을 찾아가다 보니까요. 현실화된 비전, 이건 여기서 말하는 비전은 기업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어떤 기업을 이룰 때까지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첫 번째는 빅띵크였어요. 좀 크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생각하는 힘이 좀 남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위에 그런 거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내가 원하는 게 진짜 뭘까? 그리고 사회에서 내가 좋은 일을 하려면 조금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어떤 영향력 있는 일을 하려면 내가 뭐 하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큰 생각들 혹은 생각하는 힘이 되게 크다는 거죠. 그 두 번째가 뭐냐면 팔로워가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해보면 동력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동력자는 사실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방향성 혹은 이타성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꾸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지 않고 힘을 합치려고 했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공통점이었고요. 세 번째는 패션 스피커라고 해서 다르게 말하면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는 이거다라고 자꾸만 알리고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요 파트는 사실 기업에서는 기업 이념이나 기업의 철학으로 가져서 이런 슬로건 같은 걸로 많이 가지고 있죠. 정말 자기가 열망하는 어떤 것들이 생겼을 때는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인 것 같고요. 마지막이 뭐냐면 미닝 굿즈예요.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사회에 주려고 하는데 그게 그냥 수익만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이타적인 의미가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이제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닝 굿즈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특성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일반적인 기업들은 이 네 가지가 일단 없어요. 근데 비전을 꿈꿨던 혹은 기업의 어떤 목표를 삼았던 거를 현실화된 혹은 현실을 성공한 기업들을 쫓아가 보니까 이 네 가지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과 혹은 교회가 하고 있는 것과 교회가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구분한다면 가운데 있는 거 있죠. 동력자가 있고 전파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성을 보면은 동력자와 전파는 자연스럽게 익힐 수가 있는 건데 생각하는 힘과 의미 있고 또 혹은 영향력이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만드는 작업들은 우리 교회에서는 혹은 크리스찬들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루트들이나 채널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커버해서 가운데 있는 거를 할 수 있다면 현실화된 비전들이 많이 생성될 수가 있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현실화시키려고 하는 비전이 뭔지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멘토링 연구소를 통해서 지금 전국에 막 400 몇십 명 정도 이런 수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뭔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30년을 제가 이렇게 꿈꾸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저는 멘토링 대학을 좀 세우고 싶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좋은 교육관들을 자꾸만 업데이트를 시켜서 진로 교육뿐만 아니라 기술직이나 IT나 혹은 디자인이나 어떤 철학이나 인문학까지 확장을 시킨 다음에 대학의 형태로 가는데 그 롤 모델이 어디로 삼고 있냐면 일본의 국제교양대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왜 유명해졌냐면 대학교 4년 동안 전공을 배우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교양만 배우는데도 되게 많은 인재들이 이제 배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도쿄대나 이런 데서 되게 비웃었거든요. 이 대학교를 전공자가 없는데 무슨 대학이냐 뭐 이랬는데 지금 여기 출신의 수많은 인재들이 글로벌 기업에 막 입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반대로 도쿄대나 이런 네, 유명한 대학교에서 이 대학에 가서 파견되어서 이 사람들의 시스템을 배우고 있다고 그러죠. 가장 큰 시스템 중에 하나는 4년 동안 이 대학에서는 영어로만 수업을 하고 영어로만 대화를 할 수밖에 없게 규칙을 만들어 놨어요. 외국에 유학 가지 않더라도 대학 4년 동안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거고요. 기숙사를 쓰는데 반드시 다른 문화권에 있는 다른 언어를 쓰는 룸메이트와 짝을 짓게 만들어 되고요. 그 4년 동안 중에서 1년, 한 3학년 정도 되면 다른 나라에 있는 이 국제교양대학교에 가서 1년 동안을 유학을 하고 와야 돼요. 근데 그 모든 비용들을 등록금만 내면 다 학교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이 멘토링 대학교를 좀 세워서 크리스찬들이 이런 다양한 문화들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대학 수준의 어떤 지식을 갖출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대학을 좀 세워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멘토링 기업체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근데 그 롤 모델이 어디냐면은 스웨덴에 있는 발렌베리 가문이라고요. 여기는 되게 유명한데, 뭐 때문에 유명하냐면 이 스웨덴에 있는 이런 그 GDP, GNP의 한 절반 이상을 이 기업에서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되게 여러 가지 기업들을 한 14개, 15개 정도 기업체를 갖춘 가족 기업입니다. 근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서로의 견제를 위해서 늘 CEO가 각 회사마다 2명씩 배치가 돼요. 그래서 서로 견제하고 서로 부정이나 비리를 이제 범하지 않도록 감시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고요. 무엇보다 가장 존경받는 이유는 그 모든 14개, 15개 기업에서 수익의 85% 정도를요, 사회에 자발적으로 기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엄청난 돈들이 사회 다시 지자체로 흘러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돈으로 뭐 하냐면 병원을 짓고요, 학교를 짓고요, 어떤 필요하다면 다리를 짓고요, 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간접 자본들을 기업에서 나서서 먼저 세워주고 하다 보니까 거의 모든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 발렌베리 가문의 기업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목걸이를 걸고 지나다니면 사람들이 되게 존경한다고 막 인사말을 던질 정도로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멘토링 기업을 한국에서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제 30년 동안의 어떤 꿈이고요. 마지막이 뭐냐면 한국에 기독교형 타운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사실은 멘토링 대학교까지는 이제 성인이니까 그 전에 있는 교육 과정도 되게 관심이 많아서 이때는 홈스쿨링이 가능한 입주자들 모두는 다 크리스찬들만 들어올 수 있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각각의 영역의 멘토가 돼서 저녁마다 어떤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다른 이웃의 아저씨, 이웃의 아줌마와 그냥 이야기만 해도 되게 많은 분야의 지식들이나 어떤 가치관들을 배울 수 있는 타운 자체를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멘토링 대학교, 멘토링 기업체, 멘토링 마을을 만들고 있는데 놀랍고 감사한 일은 이 하나씩 하나씩 이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이 꿈을 꾼 지 이제 10년 정도 됐는데 야금야금이지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도. 언젠가 이 유튜브 영상을 되돌아봤을 때, 아, 내가 저 나이 때 저걸 꿈꿨는데 지금 이걸 이루고 있구나. 참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소가 앞으로 지금 왜 이렇게 무료로 이 강의안들을 이제 공개하는지 말씀을 드려봤는데, 여러분들도 나중에는 이런 사역들에 같이 동력자로 올 수 있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수업에서 그래도 이제 첫 번째 수업이니까요. 청년부들한테 같이 나눠줄 수 있는 미션 한 가지를 드릴 건데요. 이게 뭐냐면 평균 기상 시간보다 하루 5분씩 더 일찍 일어나기 연습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션을 주기 전에는 먼저 청년들이 평균 기상 시간이 언제야? 라고 먼저 물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시간보다 하루에 5분씩, 그러니까 내일, 예를 들어 한 청년이 저는 매일 8시에 일어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 그러면 내일부터는 7시 55분, 그 다음 날은 7시 50분에 인증하면서 5분씩 당겨가는 이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5분씩 일찍 일어나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저희 모든 멘티들은요, 아침 6시 이전 기상이 될 때까지 이걸 하거든요.
규칙 하나는요, 인증할 수 있는 채널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역자 본인이 되셔도 돼서 나한테 개인톡으로 꼭 인증해줘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미션을 같이 하려고 하는 이 청년부들을 모아서 단톡방을 하나 만드셔가지고요. 거기다가 인증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지금 거의 모든 멘티들이 전국에서 이 미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 카페에 오시면은 mentoringlab.com에 오셔서 그 게시판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 아침 기상 미션 인증하기 이런 미션이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인증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실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을 주고 나서 다음 주가 됐을 때 다음 주가 되기 전에도 이제 주면서요. 청년들한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미션이 말 그대로 한국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여 버리면 내가 사역자분한테 잘 보여야지 혹은 미션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걸 꼭 해내야지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은 미션만 남고 나머지 그 어떤 해석이라든지 정작 중요한 것들이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 주제를 제가 힌트를 좀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왜 일찍 일어나기가 우리 진로 수업에서 가장 처음으로 하는 미션일까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이 단어를 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왜 우리가 한 번에 6시에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5분씩 당겨가지고 일어날까? 이거를 고민해 보라고 질문을 던져주시는 거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가진 나쁜 습관은 무엇이며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요 세 가지 질문을 던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션을 해봤던 사람들의 피드백을 이 세 가지 질문에 맞춰가지고 다음 이제 수업 때 시작할 때 지난 시간에 한번 해보신 분들 위주로 피드백 한번 들어볼까요? 해서 피드백으로 그 다음번 수업을 시작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 저는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 사진은요, 2011년도쯤에 그 필리핀에 되게 큰 쓰나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난 때문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난민이 된 거예요. 부모를 다 잃고 나서. 그래서 피가 나는 발로 맨발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고 이제 관광을 오셨던 할아버지 한 분이 자기 신발을 내어주는 장면입니다. 그 마침 이런 취재를 하려고 왔던 기자분께서 이 장면을 다 찍고 계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장면을 찍었는데 그래서 안 되는 영어로요. 이 소녀가 할아버지한테 Thank you, Father, Thank you, Father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No, because God loved you. 그러니까 내가 영국 신사라서 내가 어떤 돈이 많은 부자라서 내가 이 신발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신발을 너한테 주는 거야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고 제 인생의 모토가 될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요. 이 이미지 제가 직접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서 코팅을 해서 제가 공부하는 책상 앞에 붙여놨어요. 무려 한 10년 동안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붙여놓고 매번 가장 중요한 때에 내 이름이나 나의 어떤 자산이나 나의 명성이나 이런 걸 알리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가장 중요한 때에 because God loves you.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주는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40분이나 강의를 하게 됐는데 오늘 나갔던 이제 진로 교육에 대해서 총 커리큘럼을 한번 알려드렸고 미션도 드렸는데요. 보시면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또 문의 사항 있으시면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강의안을 여러분께서 잘 활용하셔가지고 청년부에서도 스스로 이런 진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